네,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주사이모 논란입니다. 최근에 주사이모로 지목된 인물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SNS 글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계속 올렸었냐면요. 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제작진을 좀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홍종선 기자님, 뭐 올렸다가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랬었는데 또 추가로 글을 더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언론이나 방송이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신을 전 국민의 어떤 비난거리, 가십거리로 만들었다. 본인의 어떤 성실한 진술, 경찰에서의 진술을 얘기하겠죠. 예. 그것과 수사관의 수사, 이걸로 진실이 밝혀질 건데 그 전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SNS 댓글을 통해서 이미 자신은 가십거리가 됐다, 이렇게 주장한 예.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이것은 그 이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적 비난이기도 했고, 네. 여러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이었는데 돌연 그 게시글은 삭제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문구에 사진을 게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그널은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시그널에서 뭔가 장기 미제 사건이 있는데 그걸 파헤쳐 보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네. 말하자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이면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방송에 대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은 삭제한 채 어떤 말을 했냐면 거짓말, 허위 제보자들 사과는 해야지, 요 말만 딱 남겼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반발하면서 나에게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수정한 글에 보면 허위 제보자들 사과는 해야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여기서 말하는 허위 제보자들이다라고 하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뭐 언론사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보자들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언론사가 제보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뭐 키 씨라든가 박나래 씨가 의사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정말 모르고 계속해서 불법 의료 시술을 행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면 단순 의료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이 주사이모의 남편도 그렇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의사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사라고 믿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허위 제보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기죄까지 연루될 것을 우려를 해서 저런 식으로 허위 제보자들이다라고 지칭하면서 본인들이 의사라고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부분은 없다라는 내용까지 아마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저런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예, 자기들은 뭐 의사라고 하고 다닌 적이 없다, 이런 걸 말을 하기 위해서.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박나래 씨는 물론이고 배우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도 1인 기획사를 연애 여부로 미등록을 해서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수 이하이 씨가 같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지난해에도 우리 뉴스탑10에서 여러 아티스트들, 여러 연예인들의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미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 대대적으로 시끄러웠고, 그래서 정부 당국이 지난해 말 2025년 1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거든요. 네. 사실 그 정도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면, 그리고 계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다 등록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황정음 씨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소속사에 대한 돈에 대한 배임, 횡령,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횡령 부분을 다 변제하기도 했고, 또 이제 뒤늦게지만 이제 등록을 마쳤다, 네.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나래 씨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전 소속 매니저들이 다 나갔고 또 당장 연예계로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도 없는 상태여서 사실 이걸 신고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폭로성에 대응을 하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ERC까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왜 눈총이 더 따가우냐면 예. 이게 이제 세워졌던 게 2020년 4월이다 보니까 등록까지 5년 9개월이나 걸렸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계도 기간도 있었는데 왜 굳이 계도 기간을 지나서야 등록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사명이 뭐 858 해서 말하자면 858 뭐 엔터테인먼트다가 뭐 EI 본인 이름을 넣은 회사로 했다가 이 이름이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예. 이런 바꾼 또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다 하면서 대중이 좀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재 ERC가 소속된 소속사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선 좀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었다 좀 해명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11호 만나봤고요.